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정솔 이사님과 함께 우리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3년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넓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 전문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시그널도 좀 부동산 시그널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규제나 그런 것들도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도 이제 규제를 더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좀 더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과거에 좀 위축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집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집값이 많이 그동안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영상이나 또는 뭐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서 뭐 폭락이 온다, 아니면 대폭락이 온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정말 데이터를 갖고선 우리가 어떻게 좀 23년도를 좀 맞이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 언제쯤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 뭐 흐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제 입맛에 맞게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좀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뭐 캐나다 근데 집값 많이 오른 지역들을 좀 많이 갖고 와봤습니다.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요, 미 연준에서 통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FR1이 그 통계 자료 갖고요, 이제 전 세계 이제 통계 자료를 갖고 이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뭐 크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자, 우리가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죠. 물론 고도 성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90년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좀 하락하는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가 중요한 게 이제 1기 신도시죠. 자, 1기 신도시 100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많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정화된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집값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IMF나 그런 부분도 있다가 다시 또 오르다가 이제 뭐 서브프라임 있었는데, 자, 최근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가는 사이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집을 못 사겠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연끌을 해가지고 이제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또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을 거고, 실제 지금 아마 상담 또는 뭐 고민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집을 그냥 가감하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버티기를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자, 다른 지역을 보면요,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이제 아시아의 4대 용 중에 하나가 말하는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외화 같은 뭐 중국 그런 자본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가, 자, 전반적으로 다 좀 하락한 부분이 있죠. 자,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금리죠. 미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당연히 하락한 거고,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이미 정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규제도 뭐 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측정을 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거죠. 자, 금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쭉 오를 것인가, 아니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그것까지 분석을 해내면 어느 정도 좀 23년도 상반기 차트를 좀 본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물가를 봐야겠죠. 자, 물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거죠. 자, 미국에서 금리를 오르는 이유는 그죠, 물가 인상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실제 보면요, 우리나라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2019년, 20년, 21년도 됐을 때 22년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2년도 물가가 5.9% 정도 올랐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되다,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금을 많이 유통을 시켰죠. 좀 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8.3%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결국은 어쨌든 우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가
높을수록 당연히 미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부동산만 봤을 때는 결국은 똑같이 금리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어쨌든 부분인데, 자 결국은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과연 뭐 가파르게 오를 것인가, 아니면 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절충을 지킬 건가, 그걸 봐야 되고, 미국의 금리를 더 보려고 하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 인상률을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트리키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81% 정도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OECD 국가에서 거의 웬만한 국가들 다 넣었습니다. 그 OECD 자료를 갖고 지금 해봤는데, OECD에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OECD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해서 본 건데, 전반적으로 결국 뭐 이스라엘 정도만 4.8%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2년도 3분기까지 다 보니까 4분기 자료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또 자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라별 금리 현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 3.25% 정도가 이제 현재 기준금리 나와 있고, 12월 27일 날 기준을 잡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현재 4.5%죠. 자, 우리나라가 미국 봤을 때 미국 금리가 4.5%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과 한국, 자, 안정적인 시장,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1금융에서도 인기 있는 은행이라고 할게 미국 같은 경우 4.5%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게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금리를 미국 금리 최소한 뭐 따라 뭐 똑같이 뭐 동결이 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남아 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4.5%, 3.25%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뭐 역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올릴 수 있다.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내보낸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한국은 아마 어느 정도 시그널 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뭐 그런 발표가 나올 때쯤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 보면 뭐 유로존 같은 경우도 2.5% 정도고, 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 일본밖에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부채 많은 나라다 보니까 GDP 대비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금리로 뭐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뭐 건설 토지 개발 대출 신용 뭐 기준 변동인데, 뭐 어려운 내용을 쉽게 그냥 풀어드리면 결국 뭐 미국 시장이 어떤가 그거 같이 그냥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시장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인데, 자, 연준에서 이제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 시장 같은 경우에 자, PF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PF가 뭐 22년도에 PF가 대출이 완전 이제 막혀가지고 지금 신규나 또는 뭐 기존의 뭐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거 언론에 많이 접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사를 뭐 새로운 개발 행위를 하려거나 뭐 토지 개발이나 건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대출을 일으키는데, 자, 그 은행에 대해서, 그 시중 은행에 대해서 이제 미 연준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물어봤는데, 자, 신용 기준을 어떻게 했냐, 최근 3개월 동안. 근데 더 타이트하게 하거나 또는 뭐 좀 더 타이트하게 했다는 기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느슨하게 했다는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조차도, 미국에 있는 은행조차도 새로운 뭐 건설이나 아니면 토지 개발 행위를 하려는 뭐 어떻게 보면 PF 비슷한 내용이겠죠. 신용 기준을 더 강화시켰다는 게 포인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세주택 뭐 투자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이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에 대해서 신용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3개월 기준일 때 매우 타이트하거나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좀 더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좀 더 완화시켰다. 뭐 신규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갔는데 과거보다 좀 더 완화시켜줬다는 내용은 아예 없죠. 설문조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비슷하게 지금 현재 흐름이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금리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용해서 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래 여기 차트 갖고 오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변동금리 이용하는 퍼센트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다 과거 모기지 사태 이후로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금리 때문에 상당히 좀 대출자금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주택 시장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12월 기준 봤을 때도 상당히 낮죠. 자,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보다 이상이면 긍정적이라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협회에서도 6개월 동안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결국은 가장 큰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투자할 때 이거 이제 저점이다, 아니면 이제 아직은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뭐 내피셜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제 통계, 첫 번째 통계 바로 이 물가 인상률을 봐야 되고요.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미국에서 FOMC의 뭐 회의나 그런 것들 금리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거나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스톱을 한다. 결국 물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도 안정화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 이후로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가 뭐 동결된다, 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이제 인상에 대해서 좀 유보적으로 좀 움직이겠다, 그런 발표가 나온다 하면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 물론 기존 거래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답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넓게 시장을 보고 접근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좀 고점에 사지 않았나, 또는 또 뭐 불안하게 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팩트를 갖고 통계 갖고 하신다면 좀 상반기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